민주당은 계속 탄핵 정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방통위를 방통위원장들을 계속 탄핵시켜갖고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는 방통위,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는 방송사, 이런 방송사들의 네. 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송을 독립시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편으로 만들어갖고 장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지금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여당이던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우세를 점했어요. 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안 바뀌겠다고 네. 계속 지금 이제 파행을 거듭하면서 거듭하다가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 부위원장까지 사표를 냈습니다. 냈고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재가를 했고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물고 물리는 거의 지금 이쪽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냥 그래 너네 또 탄핵할 거야? 그 또 해봐. 네. 그래 마음대로 해봐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이쪽은 계속 사람을 겨냥해갖고 쓰러뜨리는 이런 정말 총질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방통위를 장악하고 방송사를 장악한 이 민주당 쪽에서 내 기득권 놓치기 싫어. 이것 때문에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잖아요. 정확하게는 네. MBC 사장 네. 못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MBC 사장이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지금 현재 안영준 MBC 사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도 보면 방통위를 반쪽으로 2명 방통위를 만들어 놓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네.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자, 임기가 다 됐으니까 자 이제 박문진 이사들 바꿀 때 됐거든요. 네. 바꿀게요. 라고 하니까 안 돼. 못 바꿔. 2명이서 하는 건 불법이야. 하면서 탄핵하겠다고 맞습니다. 해서 사퇴한 거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어제 이틀 동안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청문회 때 곤욕 치르고 가면 됩니다. 가면은 2인 방통이지만 해서 새롭게 지금 박문진 이사에는요 이미 32명의 박문진 이사 후보자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가서 거기서 골라서 새로 임명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게 하겠다고 부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나오고요. 이 방통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야, 저 사람들이 완장차고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요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언제 또 하셨구나. 네.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사과문입니다. 이 글 직접 읽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금 사과하신다고 저는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 사과문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사과문이고요. 심지어 인간이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챗 GPT가 작성했습니다. 기계도 작성할 수 있는 사과문 못 읽겠습니까? 엄청난 이게 그때 MBC의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그때 그 오늘의 식단 아니 지금 피켓 투쟁 하십니까?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양속으로 이렇게 드는 거 전 처음 봤어요. 위원장에게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하시고요. 제가 사과를 하고 네, 싶어도 그래서 사과하십시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있잖아요. 한 손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네. 가능하고 아니, 두 잠시만요. 손은 안 된다는.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과했습니다. 사과했습니까? 네. 왜 사과하지? 이렇게 자, 이게 물어보면- 피켓 투쟁입니까? 두 손으로 들고 이게 얘기하면 이거 피켓 투쟁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 네. 중요했는데요. 네. 이진수 방통위원장 후보가 네. MBC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네. 기획홍보본부장의 간부로 있었는데 당시에 김재철 MBC 사장 시절에 그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네.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피켓 투쟁.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반박하는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은 네. 그게 그렇게 이게 진짜 정말로 팩트를 알아야 된다. 민노총 언론노조 애들이 주장을 하니까 야 정말로 이진숙이나 김재철 그때 경영본부에서 감시하려고 어떤 스파이웨어 깔았나 보다.
좀 심했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실제 그것보다 먼저 있었던 일은 뭐냐니 노조 쪽에서의 해킹이었어요. 네. 노조 쪽에서 회사 전산망을 해킹을 해가지고 예. 그 뭐 메뉴판 있잖아요. 네, 회사 네. 구내 식당 그날 메뉴판 있잖아요. 그 메뉴판에다 쥐튀김. 그 쥐튀김을 올려놨어요. 쥐튀김이 뭡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놀렸잖아요. 네, 네. 그걸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회사 시스템을 해킹을 해버린 거예요. 그 구속 안 돼? 처벌 그러니까요. 안 돼? 그 사진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통위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그동안 모르고 있던 사실을 어제 새로 알게 됐는데 네. 그렇게 해킹을 한 거지 이건 스파이웨어가 아니라 노조 네. 쪽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회사의 메뉴판 이런 장난을 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줘서 외부에서 들어온 거였다. 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건 못하게 막으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MBC가 무슨 일을 했었다, 예전 보수가 무슨 일을 했었다 이 얘기 나오면 뭐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가 아니라 근데 그 일이 왜 벌어졌지? 그렇죠. 왜 앞뒤 벌어졌지? 정황은 뭐지? 라고 정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노조가 예. 자기들이 회사 해킹했던 거는 쏙 빼놔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회사 장난친 건 뺀 그 거죠. 앞에 나왔던 이혜민 씨는 조국 혁신당의 그 여성 비례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요. 들어봤습니다.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나와서 예. 서강대 대학원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그래서- 어바인에서 구글에 근무했더라고요. 네네 그런 사람인데 IT 전문가예요. 예, IT 쪽인데 저 사람이 IT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제 챗 GPT 문장을 가지고 와서 과거에 MBC에서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보내고 자막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 강하게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예. 오보가 들어와서 내보내는 거는 저거는 방송사의 큰 실수입니다만 저거는 사과를 하거나 징계를 하면 되지 그 이후에 저때 책임자에 대해서 저거를 무슨 사상 검증하듯이 하는 거는 무슨 짓인가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그리고 되는 거잖아요. 약간 저 일이 있기 전에 네. 민주당의 뭐가 있었냐면은 이진숙 후보자가 세월호 오보당 세월호 때 MBC가 어마어마한 오보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몇몇 방송사들이 네. 세월호 구조 당시 10시 40분 11시 이때쯤에 자막으로 기억나십니까? 예. 전원 구조. 맞아요. 큰 오보했죠. 오보를 했습니다. 큰 오보했는데 네. 저 오보에 대해서는 당시 방송 규정으로 처리를 하면 저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과도 다 했어요. 그 오보가 일종의 바이든 날리면처럼 정치적인 엿먹여야지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한 거냐 아니면은 현장에서 기자들이 정말 단순 실수로 저런 오보를 한 거냐 이런 부분을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갖고 일단 그거의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저 사람이 이진숙 후보자한테 챗 GPT로 쓴 사과문을 갖고 와서 읽어라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옛날에 정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뭐라고 할까요? 얘기를 했냐면 네. 강압적으로 조서를 쓴 다음에 권위주의 시대에 강압적으로 쓴 다음에 너 도장 찍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거는 이진숙 씨의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일이에요. 저게 무슨 사상 검증하는 겁니까? 사상 검증하겠다. 사상 검증하는 거죠. 예, 사상 검증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저걸 읽지 않는 걸 보여주면서 네. 이봐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네, 반성하지 반성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산담 농법을 갖고 전 궤변을 갖고 와갖고 이진숙을 욕먹이자, 이진숙을 낙인 찍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저거는 반헌법적 폭력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시 오보 사건이 저렇게 나와서 저거 민주당에서 이번에 문제 삼았다가요.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진숙 씨가 보도본부장이긴 했습니다만 당시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호나 이런 거 상황에서는 네. 그거를 데스크한테 보고하고 부장이 보고 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엄청 급하게 속보 속보로 상황이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기자들한테는 그러면 당시 기자들한테는 책임을 물었느냐 네. 했더니 MBC 쪽에서 나온 증인들이 어버버거렸어요. 징계 저희- 안 했구나. 네, 저희 조사는 다 했어요. 그게 왜 징계 안 해? 조사는 했는데 함께 징계를 해야 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이 이미 퇴사를 해서 징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었어요. 조사해봤더니 다 민노총 언론노조 사람들이어서 안 한 거 아니냐고 봐준 거 아니냐고 하여튼 그런 식의 어저께 논쟁이 오가서 민주당에서는 저 이슈를
싹 빼버렸어요. 네. 제재를 빼버렸는데 눈치 없이 조국 혁신당에 구글 출신이 저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저렇게 챗 GPT를 갖고 와서 아무리 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저런 양심의 어떤 강요를 하는 저런 태도는 매우 건방지다. 말이 안 된다라고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